흥미로운 주제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 밀떡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덕후인 미국인 대학생이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드는 지금의 우리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와서야 느낄 수 있는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는 기계와 전기를 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전공하며 공부하고 있는 한국 출신 학생들을 보면 한국인 친구들의 학문적 열정과 성취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또 놀 때는 즐기면서 잘 노는 친구들이죠. 한국 출신의 공과대 학생들이 이렇게 모든 공학의 사묘소들을 합쳐서 공부한 뒤 이곳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니면 또는 한국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직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공과대학의 사묘소를 모두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지언정 이것이 단순히 유행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문에도 유행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유행이 실제 산업과 직결되며 그것이 곧 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큰 위상을 보여주고 높은 수준의 통계 수치들을 내보여주는 것을 보면 한국은 인적자원 단 하나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로 들리고 실제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비록 저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다양한 군사 장비와 전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과대학의 남학생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이고 그 관심의 크기에 따라서 취미가 될 수도 있겠죠.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원초적인 밀리터리 매니아 아니겠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한국인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쩐지 군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 소재를 건넸을 때 대부분의 한국인 친구들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전문적인 밀리터리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저와 성향이 잘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출신 친구들과 한국 출신 친구들이 가장 많다고 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정도죠.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이스라엘 친구들을 함께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학생들 앞에서 군대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한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서였죠. 이스라엘 친구들은 여학생들 앞에서 더 자신있게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조금은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어도 오늘은 그만 물어보라며 부끄럽게 군대 이야기를 숨기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자리를 펴줄 테니 실컷 떠들어달라고 만들어낸 파티 자리였죠. 그날은 군사 이야기로 밤새도록 대화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경험이 있거나 군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군대 이야기로 가득했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한국 출신 친구들은 자국이 생산한 군용품들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출신의 군대 경험이 있는 친구들하고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에서 만든 고성능의 자주포는 높은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장비입니다. 자주포의 사정거리는 40km를 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주포를 다루었던 병과 출신도 이 파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자주포를 다루어 본 친구가 있다니 그 자체로만으로도 신기하고 멋졌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게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왔고 군사용품이나 군용 생필품들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다고 하는데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과거에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진흙바닥에서 훈련하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마무시한 살상력을 가진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훈련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죠. 또한 한국의 전자전 장비,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고도의 정확성과 파괴력을 자랑하며
한국의 군사 방어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와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다목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비교군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나라와 비교할 때 육군에서도 결코 기술적으로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사일, 자주포, 전차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 덕분입니다. 먼저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52구경 155mm 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40km를 넘어섭니다. 매우 정확한 위치에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고 40km 내에서 K9에 포착되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당 6발의 고속 연사가 가능하며 이는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K9은 역시나 매우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전투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K9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현무2, 현무3 등 다양한 버전이 있으며 각각 지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됩니다. 현무2는 탄도미사일로 고도의 정확성과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800km에 달하며 이는 한반도 전체와 주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무3은 순항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며 적의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또한 한국의 전차인 K2 블랙팬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K2는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빠른 연사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전차는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K2의 포탑과 차체는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어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며 강력한 엔진을 통해 뛰어난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K2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들은 단순히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여 전장에서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자주포, 전차는 중국과의 비교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성능을 자랑하며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의 결과로 세계 군사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넘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그들의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전투기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발표된 중국 스텔스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공학도라면 모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 친구들은 자국에 대한 애국심이 뛰어나며 자신들의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친구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친구들은 애국심도 뛰어나지만 자국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아무래도 독자적인 수행 능력이 한국이 더 높다 보니 이스라엘 친구들은 조금은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은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알고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나라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이 과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흐름을 잡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발전했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강대국을 무서워하지 않고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많다는 자부심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한국이 이렇게나 강한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글 서두에 말씀드렸듯
한국인 친구들은 공부량이 많은 미국의 공과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의 전공인 기계나 전기공학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 소프트웨어 수업을 추가해서 듣는다던가 전기공학도가 기계공학에도 관심을 보여 수업을 듣는 등 공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작은 드론을 예로 들어도 기계적인 설계, 전기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드론이 날 수 있는 것인데요. 기계적인 부분은 사람으로 치면 뼈대와 근육이며 전기적인 부분은 그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신경다발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를 담당하는 지능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 공학의 3요소는 필수이며 단 하나도 뺄 것이 없는데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섭렵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렇게 2가지 또는 3가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모든 설계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취직이 잘 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2가지를 아우르며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만큼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죠. 그 트렌드 유도는 한국인 친구들 중심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제가 앞으로도 더 깊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게 만들었고 실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학도답게 공학도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자면 우선 한국은 IT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나라입니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뛰어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려 있어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제가 가족여행으로 조금은 인적이 드문 자연경관 여행을 떠나다 보면 어느새 통신이 먹통이 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는 경험이 많았고 미국에서는 오지로 탐험을 떠났다가 실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부족한 인터넷 통신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런 문제는 국토의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생산적인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고려해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리더라도 미국 전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넓은 국토는 그다지 기술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한국은 산지가 많고 전파가 방해받을 요소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통신 중계기가 필요하죠. 물리적으로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IT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마음먹고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과 결과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하며 높은 학업 성취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첨단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가진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재미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의심이 되었고 자꾸 주변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한국 정도면 살기 좋은 데이고 다른 나라 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하고는 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냐며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별 볼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고 말했던 자신들이 모습이었는데 막상 해외에 나와보니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자라온 환경들을 알아가면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생각 이상으로 강한 나라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정치와 경제도 안정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하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매우 뛰어나며 이는 한국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이는 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에게서 풍겨오는 묘한 기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아 하며 자부심 가득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일본 정도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인들 앞에서는 일본도 만만한 상대일 뿐이라는데요. 한번 해볼 만한 상태, 게다가 과거 일본이 유망하던 산업들을 한국이 집어삼킨 지도 꽤 되었고 오히려 산업의 다양성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파고들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한국의 완제품들이 출시되기 위해서 일본의 부품들이나 정밀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품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지만 완제품 시장을 자세히 보면 한국이 일본 브랜드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묘한 기분이 들죠. 당연히 저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출시하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고품질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해왔으며 이는 한국의 전자, 자동차,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나 OLED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의 핵심 소재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활용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을 통해 완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 완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고성능 차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완제품은 일본의 고품질 부품을 활용하면서도 한국만의 기술력과 디자인, 혁신을 더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부품과 소재의 공급에 의존하면서도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전통 있는 전차 브랜드와 자주포 브랜드들, 심지어 미국의 훌륭한 무기체계의 기술력과 견주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한국의 막강한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한국이 미래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 기술력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여러 면에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R&D 투자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반도체, IT, 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군사 기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주포 K9과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세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꾸준히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미래에는 더 혁신적인 군사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한국의 자주 국방 전략과 국제협력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하여 군사 기술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첨단 군사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경제력과 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군사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 첨단 기술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군사 기술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이 미래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 기술력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 분야 등 이제 막 시작한 분야가 있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의 현재 발전 속도와 노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대학에서 만난 결맞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는 한국인들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과 대단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며 생각하게 된 이런 모든 생각들이 진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의 확장을 이곳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 강한 한국인들 틈에 섞여 이렇게 생각이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무서운 나라가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크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발전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